작년 이맘때 한국계 제일교포들이 민족교육을 위해 세운 교토국제고가 일본인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고시원에서 우승한 뒤 NHK 전국방송에서 동해 바다 건너서 라는 한국어 교가가 흘러나온 충격적인 사건을 잊지 못하는 일본은 지금 올해는 어떻게든 우승을 막아야 한다라는 방해 공작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 교과도 분한데 동해바다라는 가사가 너무나 자존심 상한다며 비난을 쏟아내던 이들의 여론 동살에 밀린 주최 측에서 편파 판정이 강력히 의심되는 이른바 태평양 스트라이크 존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교토국제고는 지금 실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교토 지역대회 4회전에서 연장 10회 끝에 교토공영학원을 3대2로 꺾고 8강에 진출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의 태평양 스트라이크 존이 나옵니다. 투수가 언더핸드로 던지는데 누가 봐도 볼이 분명해 보이는 공도 무조건 스트라이크로 판정하는 느낌이 아주 대단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날의 경기는 교토국제고 학생들의 투지와 정신력 덕분에 한편의 드라마로 마무리됐습니다. 교토국제고의 에이스 자원인 니시무라 가즈키 선수가 선발 마운드에 올라 9회까지 4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펼쳤는데 득점이 부족해 연장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마주한 연장 10회 타이브레이크에서 교토국제고는 패배 위기에까지 몰리기도 했는데요. 1사 2-3루에서 스키즈로 선제점을 내준 데 이어 1사 1-3루에서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추가점까지 허용했던 겁니다. 니시무라는 순간 주저앉으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죠. 하지만 교토국제고의 팀 컬러이자 아이덴티티인 기적이 10회 말에 펼쳐집니다. 무사 만루 상황에서 이노마타가 2점 2루타로 극적인 동점을 만든 데 이어 고의 볼넷으로 다시 만루 찬스에서 밀어내기 몸에 맞는 공으로 결승 득점 주자가 홈을 밟았던 겁니다. 가히 최동원 불굴의 영웅상을 받은 학교다웠죠. 오늘은 전국방송을 타고 흘러나온 한국어 교과 방역으로 한 차례 상처를 받았던 일본인들이 올해 뭔가 확실하게 지적하기 어렵지만 알게 모르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만든 차별의 역사, 그리고 이걸 이겨내기 위해 교토국제고가 펼쳤던 묘수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다시 짚어드리려 합니다. 먼저 잠시 저의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올해 2연패에 도전하는 교토국제고의 여정은 결국 평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 교토대회에서 4회전 교토외국어대학 부속 니시고에 패하면서 봄 고시엔인 센바츠 출전권이 놓쳤거든요. 올봄 교토대회에서도 1회전에서 지역 강호인 류코쿠 다이헤이안고에 패하며 시드권 없이 여름대회를 시작해야만 했고요. 최근 16강 상대였던 교토공영학원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태평양처럼 넓은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실력도 짱짱한 학교였거든요. 결국 교토국제고가 극적인 승부에서 웃었지만 이제 고시안을 향한 여정은 겨우 한 걸음 내딛었을 뿐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고시안 고교야구는 일본인 1억 2,300만 명을 신도로 거느린 거대한 종교 같은 대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출전 학교의 모든 경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영방송 NHK에서 생중계한다는 점과 교가를 연주한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학교에 대한 애향심과 애교심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잔치기도 하죠. 그래서 2021년 처음으로 교토국제고가 고시엔 무대에 등장했을 때도 장안의 화제였다고 합니다. 우선 교가가 한국어라는 점, 그리고 가사가 지극히 한민족의 어를 담았다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당황했던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우익 세력의 테러 가능성 때문에 학교 고위 관계자들, 제외 공관과 일본 경찰이 모두 바짝 긴장하기도 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해지죠. 사실 교토국제고가 2021년 처음 고시엔에 출전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지나가는 돌풍이겠거니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봄 고시엔에 처음 출전했을 때 연장 접전 끝에 미야기현의 시바타고에 5대4로 간신히 역전승을 거둘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에게 교토국제고는 다소 생소하면서도 이걸 응원해야 하나 흉봐야 하나 헷갈린다 싶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학교는 분명 대한민국계를 자처한 학교인데 당시 출전했던 선수 전원이 일본 국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멋진 역전극이 가득했고 연장체기로 넘어가며 결국은 강인하게 훈련된 선수들의 멘탈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어 교과가 울려 퍼진 그 순간도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현장을 찾았던 한국계 학교 학생과 제일교포들은 한국어 교과가 방송될 때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며 실제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TV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죠. 2021년 4강 때보다 더 많은 순수 일본인 학생들도 목청 높여 크게 교가를 부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나가기도 했고요. 실제로 교토국제고는 한국어, 일본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한국 관련 교육일 정도로 균형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학교의 주요 교육 목표라고 합니다. 수학여행, 개별체험 연수를 통해 매년 한국에 4, 5회나 학생들을 보내 교육할 정도로 철저하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고수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처음에 1999년 야구부가 창단된 이후에는 야구부 성적이 형편없어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쉽게 성적을 내는 방법인 스타 플레이어 영입이 있었지만 교토국제고만의 특별한 교육을 따라올 수 있는 준비가 된 학생만 선별을 뽑기 때문에 정도를 걸어야만 했죠.
하지만 그렇게 10여 년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투자하며 인성교육, 한국어와 한국 역사교육을 병행한 교토국제고는 결국 야구부 성과도 내기 시작하며 일반 교육에도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토국제고 교장 역시 작년 같은 성과가 나온 것은 교토국제고만의 특별한 학생 모집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중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입학할 때 야구부로 들어오겠다는 아이들의 선발 기준이 몇 가지 있다. 첫째가 영리함, 둘째가 근성, 셋째가 성실이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지금은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스카우트를 하려고 한다. 학교가 산 쪽에 있는데 이 산 계곡을 하루에도 수십 바퀴 뛰면서 체력과 정신력을 길렀다. 우리 학교는 야구부원이라도 야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교과 시간에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한국어, 한국 역사, 한국 무용과 태권도 등을 배우는 것은 기본이다. 이 모든 것에 잘 참여해 우리 학교가 그리는 인재가 되지 않으면 야구를 백날 잘해도 소용없다고 본다라고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작년부터 일본 열도에 퍼진 혐한 정서 때문에 심각한 협박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처음 고시엔 본선에 진출했을 때 승리를 거둔 학교의 교가를 구장에서 부르는 전통에 따라 한국어 교과가 울려 퍼지자 일본 내 혐한 세력의 타깃이 됐다. 2021년 저희가 4강에 올라갔을 때는 혐한 정서로 인한 헤이트 스피치가 아주 심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이번에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긴 어려울 정도다라고요. 그래서 교과 내용을 좀 살펴보니 일본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자극을 받았는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학교 교과의 일본 정보를 암시하는 느낌으로 그것도 한국어로 교과를 부르는 모습이 공영방송인 NHK를 통해 일본 열도 전국에 방영되니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가득한 일본인들은 아주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뿐인가요? 학교 마크에는 보란 듯 태극무늬와 무궁화가 그려져 있기도 한데요. 심지어는 학교의 위치도 일본 문화의 심장이라 불리우는 교토에 있죠. 교과 가사도 끝내줍니다. 1절부터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이라 하고 4절에는 힘차게 일어나라 대한의 자손이라는 구절도 있는 가사를 자랑하는 멋진 교가인데요. 이게 극우 일본인들에게는 분노를, 고교 야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일본인들에게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겠죠. 이처럼 교토국제고의 성장 스토리는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와 같다고 합니다. 교토국제고는 3층짜리 교사 1개에 불과한 작은 학교였습니다. 야구부 선수들이 훈련하는 운동장도 최대 거리가 60m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죠. 그래서 외야 연습은 다른 구장을 빌려서 해야 할 정도로 영세한 학교라고 하는데요.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심각한 운영난으로 학생 수가 70명으로 줄어들고 선생님들조차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죠. 사실 이 학교에 야구부가 생긴 계기는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고 일본 지역 사회의 호응을 얻기 위해 야구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만 받는 정책을 버리고 한일 연합학교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학교의 성격을 바꿔 일본인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일본 놈들에게 학교를 팔아먹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지금은 일본 지역사회에 녹아들면서도 한국식 교육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교육만큼은 고수하면서도 워낙에 지역사회에서 참된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평이 잦아해 인기 있는 학교가 됐다고 하죠. 멜로디와 함께 한국어 가사가 들리기만 해도 즉시 눈물이 흘러나오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교토국제고 출신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쑥쑥 성장하길, 어떤 편파 판정이나 위협이 있어도 지금 하던 대로 쭉쭉 올라가서 고시한 2연패의 위협을 달성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